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10월 14일 9시 30분 기준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는 회원 전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후로는 오픈하게 되어져 있는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고요. 일단 엔비디아 관련주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죠. 최근에 보면 뭐 반도체 관련된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좀 주가가 미국에서도 양호하게 진행되는 건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관련된 종목들, 한미반도체, 이스페다시스, GST가 우리의 포트폴리오 종목임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테슬라 관련돼서 우리가 반도체 종목 중에 좀 우리가 수주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DB 하이텍을 기대하고 있고요. 수주 소식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장 실사까지는 제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주말에 제가 뉴스를 좀 체크하고 있는데 DB 하이텍이 공장을 갖다가 증설하기 위한 투자 2,500억을 투자한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뭘까라고 좀 나름 상상을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중에 특히 SKC 같은 경우는 오늘이 수익 실현하는 날이다. 역시 HB 테크놀로지도 오늘 수익 실현 혹은 또 내일 정도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종목은 감성코퍼레이션 하고요. 포트폴리오 제외되는 종목들 또 이야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이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코스피 주장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꾸준히 매일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상당히 좋고요. 일단은 하단 부분이 어떻습니까? 예, 상단으로 좀 올라왔다. 그래서 저점 부분 어때요? 사실 오늘 같은 외국인도 어떻게 됩니까? 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네거티브한 것보다는 시장 우호적이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유는 왜 그래요?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하고 금리 차가 어떻게 좁아져도 다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매물이 쏟아지겠죠. 거기서 똑똑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 만한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좀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350원 윗단에서는 어떻게 되면 주식을 좀 매수하는 때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단으로 내려와서 1300원 초반대 쪽으로 가까이 온다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점이 올라갔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점은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안쪽에서 우리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2660을 넘어가냐 이렇게 보는 건 절대 아니다. 통상적으로 이 밴드 안에서 그죠?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단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상단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들 리듬을 좀 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단계예요? 예, 매수한 종목들이 위로 올라가는 건 홀드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반응이 안 좋은 건 정리해주는 그런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엔비디아가 좋아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GST, 우리의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이죠. 여기 이날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수익 잠깐 냈었고 눌림 들어와서 정리했다가 다시 양봉 들어와서 다시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던졌다 받았다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그널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시그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그널이 어느 정도까지 위로 올라갈까라고 한다면 일단은 엔비디아 주가를 매번 체크해 보시는 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아주 기본이겠죠.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수준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해서 항상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있어서 좀 121 이평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라인은 충분히 또 우리가 회복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홀드하면서 플레이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이제 한 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렇게 해보면 뭐 진행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시그널을 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AI 관련된 내용들은 양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AI 관련된 내용 중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때 좀 수익 내고요. 이날 나오게 됐으면 배드 시그널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또 아래쪽에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진행되고 있는데 요건 그래도 우리가 최소 10% 정도 전후에서 아마 수익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움직임 자체는 ES페타시스가 훨씬 더 약간 아무래도 시총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한국에서 연동성이 좀 있는 거,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 220일 하단에 사실은 세게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220일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세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은 여기가 목이겠죠. 그래서 여기 매물도 좀 의미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42,500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일단 지켜보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홀드 앤 드리블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황 또 지금 나오는 시그널 수급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GSD도 마찬가지죠. 블랙에 출시하고 뭐 결국은 뭐 그 전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럼 그 냉각하는 거, 그 결국은 액침 냉각 부분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그널이 좀 안 좋아도 요거는 조금 홀드하고 가자라고 한 것들이 왜냐면 이거 다시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다시 펑 늘리는데 이건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21 이평이 여기 안에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위로 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블랙의 출시와 더불어서 분명히 저는 액침 냉각 부분은 관심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액침 냉각 관련주 중에서 얘만큼 또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은 없잖아요. 실제로.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또 매기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제가 또 하나 추정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는 저점, 그러니까 매크로 안 좋을 때 저점 부분에서 갭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 부분에 쏙쏙 들어가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거든. 그 중간에 예를 들면 들어왔는데 악재가 떨어져도 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크게 눌렸다고 그러면 이게 더 크게 터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홀드 의견을 드리고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이날 매수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0% 이상은 지금 계속 수익이 진행 중일 겁니다. 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역시 홀드 앤 드리버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요거 수익 같은 경우 최소 제 생각에는 스몰 캡이다 보니까 한 20% 이상 가줘야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날 털지 않았는데 욕심을 좀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뭐 긍정적이니까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덴 드리블. DBI텍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 반도체 테슬라 관련된 공정 실사까지 마쳤다는 뉴스가 이미 나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수주를 받냐 안 받냐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팡 튈 거냐 안 튈 거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공장 증설을 한다고 하네요. 2,500억을 들여서 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물론 그 나와 있는 전력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증설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서 우리나라 팹리스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생각해 보면, 의외로 DB 하이텍이 제일 양호한 것 같아요. 8인치 웨이퍼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수주 잘 받아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 하이텍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이슈스 플레이니까요. 모멘텀 플레이고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지금 여러분들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안 좋은 날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만원 전 이하에서 계속 좀 매수를 하고 가고 있는데, 아무튼 뭐 오늘도 이렇게 양호합니다. 이 정도 상태야 뭐 그냥 뭐 버텨줄만 하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횡보하잖아요. 한 2, 3주 횡보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는 이리 가든인데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훨씬 이슈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냥 어쨌든 넉넉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크게 생각해보고 갑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좋을 때는 확확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5만원 이 정도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겁니다.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거 SKC HB 테크놀로지인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SKC를 그닥 강조하지 드리진 않았어요. 왜?
SKC가 대장주이긴 한데 대장주가 올라갈 때 거기서 따라 올라가는 HB 테크놀로지 이 얘기를 더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있는 종목들도 얘기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 SKC 관련된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리기판 관련된 공장을 또 실사를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오면 당연히 또 긍정적 리포트를 써주는 것도 매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죠. 제가 만약에 SKC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언급을 해드린 거니까 또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요거 두 개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는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 왼쪽 걸 고르셨더라고요. SKC를. 그래서 SKC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좀 하는 날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동안 사실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긴 했어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걸 따라잡았는지 이걸 상당히 저는 궁금증 생각하고 저는 잘 안 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셨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모니터링을 해드리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충분히 올라왔고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마지막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요거 봤고요. 리포트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뭐가 나온 겁니까?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1차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제가 볼 수 있는 건 이동 기술적으로도 21 이평이 이동평선 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자, 121 이평으로.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는 좀 주춤 하면서 조금 눌릴 것 같아요. 자, 그거 우리가 더 즐겨야 되고, 여기 또 이격도 좀 커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매물이 좀 많은데, 요거 좀 우리가 좀 털어내고 가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유했다면 말입니다. HB 테크놀로지는 제 보유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SKC가 훨씬 수익성이 좋았네요. 이번 플레이에서는 저는 HB 테크놀로지가 같이 탄력성을 있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일단 오늘은 홀드하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홀드고요. 여기서 윗꼬리가 좀 해서 저는 6% 정도에서 사실은 익절 관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모멘텀 플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치고 올라오는 거. 이런 거 기대하거나 뭐 이런 거 기대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기대 수익률이 제가 보면 15%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매도 안 치고요. 일단은 홀드하고 오늘 저녁 정도 이렇게 가면서 익절 관리해 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거 이렇게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러분들 회원 전용으로 그것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저는 수익 실현했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겨울이 옵니다. 자, 사실은 재팬 스노우피크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또 감성 코퍼레이션이 브랜드를 가져와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또 최근에는 역수출을 하는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겨울용 용품들, 캠핑 용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실제로 사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추워졌을 때는 수익을 실현해야 되고 그 전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 다시 우리가 매수한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오고 있어요.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드립을 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지금부터는 겨울도 오고 광고도 많이 오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지금 뭐죠?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영업이익 예상치가 400억 정도 예상이 나오고 있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 2분기 나왔던 거에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00%. 그러니까 겨울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영하의 기온으로 좀 내려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11월 달에 영하 18도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올해는 그럴 것이다 라고 뭐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10월 달까지는 괜찮을 거고 11월에부터 엄청나게 추워질 거다. 그때쯤 이 주식을 살 수 있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한 번 정도 수익을 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고 배드 시그널 하고 왔는데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홀드 앤 드리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포지션 잡으신 것들을 드리블해 나가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죠. 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겨울 의류 상품들도 좋은 거 종목이 있다고 하시면 그것들도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겨울 의류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저는 의류 전문 쪽은 아니거든요. 제가 어딜 봐서 의류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의류를 잘했다 그러면 제가 입는 옷도 코디를 참 잘할 텐데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제외 종목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이제 사실은 국경절도 지났잖아요. 중국의 국경절도 지나고 다 지났는데 주가가 안 오른다라고 한다는 것들은 뭐 크게 수급이 뚫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하고 정리하는 쪽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교촌 FNB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또 이야기를 드리긴 할 텐데요. 공정위에서 또 이게 뭐죠? 그리고 하청업체들에게 그 기름을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 튀긴 기름이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또 폭리를 취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서 공정이 제소가 됐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그런 게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악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 실현 일단 해야죠. 오랫동안 끌고 오긴 했는데 그냥 그런 게 끼고 그래. 내년부터는 없겠죠. 직영화되고 난다 그러면 좀 더 양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어서 포트폴리오 수익 실현하고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